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저분이 지금 목 상태가 좋구나, 건강이 좋구나, 아니면 기분이 좋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목이 많이 가라앉았죠? 계절을 타나 봅니다. 괜히 봄날에 우울해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삼합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삼합 사주의 아주 기본이 되겠죠. 합과 충, 형충파해. 사주에서 형충파해를 잘 이해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삼합은 합의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디 갔는데 너는 무슨 띠랑 잘 맞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것들이 바로 띠별궁합, 그러니까 삼합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가 잘 맞더라. 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개띠와 말띠가 잘 맞더라. 또 어떤 사람은 뱀띠와 소띠가 잘 맞더라. 왜? 뱀띠? 뱀띠와 닭띠가 잘 맞고 또 닭띠와 소띠가 잘 맞더라. 이런 얘기 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소 닭보듯하다 또는 뱀 먹인 닭, 그죠? 그래서 보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합이 드는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좋은 작용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지의 삼합의 경우 아주 중요하게 많이 사용돼요. 특히 억부용신 들어본 적 있죠? 조후용신, 억부이론이나 조후이론에서 일간의 강약을 가릴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주 원국에 화가 잔뜩 있어요. 이 노술 화국을 이룰 때 종재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특수격을 만들기도 할 때 이 삼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사주에 거의 용신 찾을 때 꽃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합의 이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주 원국에 해, 묘, 미, 돼지, 토끼, 양이에요. 그 아이들이 사주 원국에 같이 오거나 그러면 걔네들이 합이 되어서 목국을 이루게 되고요. 사주 원국에 또 인, 오, 술. 자, 인목이에요. 오화예요. 술토예요. 각각의 뭔 달라요? 오행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함께 오면 커다란 화의 나라를 이루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국을 한번 볼게요. 사, 유, 축. 사화 뭐예요? 뱀이에요. 닭이에요. 유, 축. 소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금국을 이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국에서 또 신, 자, 진 세 개가 합쳐져서 신은 역시 금이고요. 자는 자수예요. 진은 토예요. 각각의 오행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걔네들이 쫙 만나면 수국을 이루더라. 그때 해묘미가 만들어서 목국을 이룰 때 자기가 갖는 본 십간은 을목으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화국은 인오술이 모여서 병화의 기운을 양목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데 이때는 신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간으로 나누면 신자진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수국을 이루는데 이때 임수, 양수를 이루게 됩니다. 삼합. 이걸 외우지 못하면 먼저 이해조차가 안 돼요. 그래서 해묘미,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에서 원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작용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12운성표 보신 적 있죠? 모든 자연이치는 생, 노, 병, 사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것이 어디에서 생하게 되나 볼게요. 인, 오, 술은 인에서 생하게 되면 오에서 왕지를 갖게 되고 왕하게 되고
술에서 저장되게 된다고. 이 우리 12운성 수업이나 아니면 지장간의 이해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겠네요. 그죠? 인호술 이렇게 나가는 그 이치가 있을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신자지는 신에서 생에서 자에서 왕하고 진에서 생, 왕, 묘를 이해하시면 돼요. 신자진, 생, 왕, 묘.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 12운성으로 한번 볼까요? 생욕, 대록, 왕. 그죠? 왕, 쇠, 병사, 묘. 절태양 12운성과도 같이 연결되는데 그때 생왕묘의 삼합의 작용이 바로 삼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사유축은 사에서 생에서 이제 모든 기운이 사에서 태어난다면 유에 가서 가장 그 기운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왕하고 그것이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묘의 공간 축으로 가는 거죠. 사유축 금국을 이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치로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아이들은 해에서 생에서 묘에서 왕을 이루고 왕지가 되고 미로 어떻게 고장으로 들어가더라. 해묘미 목국을 이루게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사주에서 삼합으로 변화할 때는 사실 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월지, 이게 보세요. 연, 월, 일, 시, 연월일시에 글씨가 너무 못생겼다. 그죠? 이게 마우스로 쓰면 원래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월지, 월지가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근기 운명을 관장하는 장소, 내가 태어나게 되는 이 월지가 그래서 중요하고 대운 세울 때도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돼요. 운명적으로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월지가 언젠가는 굉장히 퍼센트를 중요하게 잡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월지에 연결되어서 삼합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해요. 삼합이 되는 경우 그게 용신이 된다면 삼합으로 변해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근데 얘는 원래는 뭐였냐면요. 금이었고요. 자수였고요. 진토였어요. 그러면 얘가 병화 입장에서 병화란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모두 다 수국화로 변했어요. 수국으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에 수가 또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용신이 되어줄까요? 기신이 되어줄까요? 여기는 경금, 무토, 정화가 있어요. 다행히 화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너무 넘쳐나는 사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 삼합이 된다 해도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변해서 없는 오행으로 변해줄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또 좋은 용신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건 용신과 기신 이론을 할 때 좀 더 또 보충을 해서 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삼합이 무엇인지만 알고 넘어가 주세요. 격이 달라진다는 거 엄청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지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일지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신자진 수국을 이룸에 있어서 일지에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삼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얘는 또 월지만 되어 있어서? 아니고 월지의 삼합 중 어느 오행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 수국이죠. 그 오행 하나의 오행이 있으면 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일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삼합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대신 여기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그럴 경우에는 일지에 경금, 무토, 정화 여기에 임수가 있다면 더더욱 강력한 삼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임수가 아니고 병화가 있을 때는 또 조금 그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70% 작용을 할 수 있다면 30%의 합작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월지를 포함해서 인오술 화국을 형성했잖아요. 여기 병화의 입장에서 얘는 원래 목이었는데 목생화로 해서 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인수의 역할이니까 정인 편인의 인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뭘로 변했어요? 화로 변했어요. 목생화로. 얘네들이 모두 다 화의 기운으로 화하게 되면서 같은 화의 기운을 가진 비겁이 돼버린 거죠. 얘의 역할은 비겁으로 바꾸어 놓고 하게 되는데 이거 비견겁제 식신상관 우리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정관편관, 인수편인 이 육친론은 또 육친론 하나만 따로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삼합이 이렇게 형성되더라. 요거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또 하나를 보시면 얘는 인오술 3개 중에 뭐가 빠졌어요? 오와 술만 있어요. 인이 없네요. 그러면 인오술 어떻게 얘네들은 합이 드나 볼게요. 월지에 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가 빠졌다 인오술 인목이 빠졌네요. 인이 빠졌다 해도 얘 인목의 기운이 어디 천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목 어디 있어요? 간목이 여기 들어있네요. 이럴 경우엔 간목의 역할로 인해서 또 반삼합이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여기엔 있나 볼게요. 인과 오와 술 역시 또 인이 없어요. 인목이 없을 경우에 여기에 있나 보세요. 여기에 을목이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경우에 반삼합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삼합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았어요. 지지삼합은 혼기와도 관련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궁합을 볼 때 자신의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 일주, 이 일주의 기둥을 보고 그 상대방의 일주의 기둥을 보고 걔네들이 합이 되면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육친론을 활용해서 궁합을 보기도 하고 궁합을 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일주랑 합이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죠. 궁합의 이론은 사실 남녀관계뿐만이 아니고 지지삼합이 있으면 육친 모든 골육이나 그런 화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삼합이 이루는 띠들끼리 만나면 아무래도 협조와 협동을 관장하는 좋은 기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 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또 후배와 이렇게 사주를 한번 보면요. 삼합이 안 들고 충이 들면 왠지 모르게 껄끄러운 기운이 든다던가 왠지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 있죠. 받는 거 없이. 왠지 받는 거 없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띠궁합이 맞던지, 일궁합이 맞던지, 월궁합이 맞던지 이렇게 궁합이 합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몇 년도생인지 무슨 띠인지 그러면서 내 띠와 맞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 보시면 삼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하니까 아주 사주가 볼수록 재밌어지지 않나요? 근데 현실에 가서 적용해 보잖아요. 또 은근히 잘 맞아요. 재미있는 합의 작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